그때는 좀 힘들었죠. 그만할까? 이제 우리 해산할까? 진짜로 맞아요. 많이 힘들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 우울하고 음. 다 놔버릴까?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인데 투트랙님 모시고 이제 하나만 찍기 좀 그래서 생각보다 모시기 어렵거든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안 불러주는 겁니다. 내가 엄청 질척댔어요. 오늘 일단은 오신 김에 두 번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한 10년 되셨죠? 11년 정도 됐죠. 네, 좀 많이 버셨나요? 솔직하게 많이 벌었죠. 이커머스 한 10년 하면 많이 벌 수 있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그런 거예요. 너무 요즘에 보면 이커머스 시작하면 단순하게 너무 돈을 금방금방 벌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1년차 때 행복하셨나요? 1년차 때가 오히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일이 즐거웠어요. 가설을 세우고 음. 내가 생각한 가설이 시장에서 통하는지 확인했는데 조금 안 통해. 그럼 다시 수정해 볼까 해서 다시 수정된 가설을 가지고 시장에다 테스트를 했는데 먹혀. 그걸로 돈이 벌려. 더 디벨롭해서 했더니 더 많이 벌려. 이런 시기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무소유 시절에. 1년차 때는 그렇게 해서 좀 매일매일 흥분도 되고 매일매일 신기한 일도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이 저한테는 다 노하우이자 지식이 됐었던 시절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2년차, 3년차 됐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좀 힘들었죠. 2년차 때는 1년차 때 어느 정도 쌓아온 노하우로 2년차, 3년차 때도 적용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플랫폼의 정책 변경이 잦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방법이 돼버리고 나서는 내가 이 일을 최소 40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까? 맞아요. 맨날 해마다 가장 영업일이 짧은 2월 달만 되면은 셀러 A님을 붙잡고 그만할까? 이제 우리 해산할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저는 햄버거라도 구우려고 했어요. 진짜 직장으로 돌아가기 싫었거든요. 알바라도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경험이 쌓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1년차 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고 2년차, 3년차 되면 이쯤에서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내 자리는 그대로이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사실 이렇게 유튜버들 보면은 가끔 그러잖아요. 막 처음에 1년 벌어가지고 막 슈퍼카 타고 다니고 그때 생각해보면 사실 차를 몇 년 만에 바꿨죠? 수입차를 처음 탄 게 2015년도였던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고 5년 있다가 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진짜로 사업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온라인 사업이 굴러가도 이게 맞아. 불안하잖아요. 한 1년, 2년 만에 막 좋은 차 사고 막 플렉스하고 이런 거 보면 저게 맞나? 그러니까 큰일 나요. 약간 꼰대 마인드인가?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차라리 감가상각이 빠른 차보다는 오히려 집을 먼저 사거나 부동산 공부를 해갖고 토지를 투자하거나 상가를 투자해서 패시브 인컴을 조금 더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그게 결국에 사업의 사실 불안정함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불안정하니까 해지를 걸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막 그 이커머스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착각하신 게 1년 뒤에 좋은 차 아니면 뭐 좋은 아파트 이런 거 좀 쉽지 않아요. 사업하면 사업할수록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설날 전까지 매출 쭉 올라갔다가 네. 그 설날 기점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미친 듯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회복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 되게 큰데 그런 불안감들을 이겨내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잘 되면 행복하시잖아요. 아유 행복하죠. 네. 그다음에 집에 갈 때 치킨 한 마리 들고 가고 애들 아빠 왔다 뭐 이런 거 2월 달에 2월달에 그냥 셀러에 있는 술 한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이제 갓 이커머스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년차, 5년차 그 이후에는 좀 셀러를 하실 때 행복하셨나요? 그때쯤 되면 이제 불안감을 조금 걷어냅니다. 왜냐 역시 반복되는 듯이 다시 또 잘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깨에 뽕이 조금씩 차기 시작합니다. 그죠? 사장병이라는 게 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막 수입차도 타고 제가 한때는 수입차가 2세대까지 있었잖아요. 미쳤어요 제가. 막 친구들 부탁도 다 들어주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돈으로
부동산 하세요. 아니면 사업에 재투자를 하시거나. 근데 누구나 한 번쯤은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보상심리라는 게 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진 않잖아요. 다 그냥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오히려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시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누구를 만났는데 요즘 잘 살고 있어? 나 잘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잘 사는데? 라고 말하면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좋은 수입차를 딱 타고 나타나면은 내가 뭐 하는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 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렇죠. 맞아요. 다 부질없고요. 그냥 돈 많이 벌면 많이 또 저축하고 재투자하고 그래서 계속 불려나가면서 회사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게 그 시점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살짝 조금 행복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셀링을 계속 해오시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행복의 지수를 막 따져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딱 말하면 아실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정도의 행복은 자기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 행복은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 지금 제가 느끼는 행복 정도는 느끼지 않을까. 다들 그러고 산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솔직히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랐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하지 않듯이 그렇죠. 과소비를 하진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읽어놨구나에 대한 좀 자부심 정도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행복했을 때가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까지 벌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무차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냥.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 달 때까지 너무 행복해요. 와 얼마 벌었다. 근데 그 넘어부터는요 3천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불안해요 마음이.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뺏기면은 또 불안하잖아요. 항상 전교 1, 2등 하는 애가 전교 10등 밖으로 나간 거랑 항상 전교 100등 언저리 하던 애가 200등으로 떨어지는 거랑 100등에서 200등 떨어지면 아무 감정이 없을 거예요. 그거 비슷해. 근데 1등 하던 애가 5등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 좋은 선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제가 1, 2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래 했으니까 좀 예전보다 좀 잘 안 나오게 되면은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표로서의 마음, 누군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마음.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불안정하지 않은 미래를 그래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대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쟁터 장수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싸움에서 지면 사기를 다 잃고 그리고 계속 그 명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특히 유튜브를 시작하고 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성공만 하지 않잖아요. 실패가 더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정말 모든 걸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적이 더 많잖아요. 초보 셀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체급만 다른 거지. 저도 제 체급에서는 맨날 박 터져요. 네, 진짜로 맞아요. 많이 힘들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 우울하고 다 나버릴까 한 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 불안하신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불안한 이유를 좀 고민을 해본 적 있어요 최근에. 저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토트랭이 번아웃이 왔어요, 불안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적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시험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사법고시를 봐, 이번에 무조건 붙을 거야, 산에 올라가 절에 가서 공부해, 진짜 한 번도 밖에 나와본 적이 없어. 근데 떨어졌어. 그 현타 오죠. 이 셀링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열심히 해갖고 상품을 준비하고 마케팅도 하고 상패도 만들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현타 오죠. 불안하고 이 길이 맞나? 내가 하는 방법이 맞나? 그러면서 유튜브 전전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길이 아닌갑다 하고 지레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막 온갖 시나리오를 다 만들었다가 그렇죠. 다시 취업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모범 답안은 많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더 최악은 뭔지 아세요? 나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안 됐는데 옆에 애가 3시간 만에 1억 벌었대. 그거는 진짜 버려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긴 한데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네, 솔직히 나와의 싸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남들이 못한다고 해서 내가 챙겨줄 거 아니고 남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나한테 돈 더 줄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내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커머스를 한 10년 정도 진행하신 투트랙님하고 지난 시간 행복하셨냐라고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비슷비슷한 고민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너무 나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저는 투트랙입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진 것도 많이 없고요. 출신 성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부잣집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커머스가 저에게 큰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잘 성공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도요. 그 뜻은 뭐냐면 시작하는 데는 늦음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학이 날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교육을 들었다, 비싼 강의를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그 열정을 유지하기 위한 재미를 끝까지 가져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업 운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함은 재능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셀러이님을 통해서 또 좋은 자리가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자주 좀 질척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필요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투트랙님 모시고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네. 투트랙 채널도 많이 아, 와주세요. 네. 투트랙 채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